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 또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마감을 앞두고도 그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만, 뭐 이제 주말에 있을 그리스 투표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사실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보다 더 우리 증시에 주목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메모할 준비 많이들 하시고,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시몬에서 보셨다시피 코스피 지수 움직임은 지금 2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110포인트 쉽지 않은 싸움 저항입니다. 어제 얘기했을 때 상승 공간이 조금 더 남았다, 조금 남았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나 6월 달에 고점이 2110포인트인데 거기를 한 번은 와야 되는 자리인데 왔어요. 종합주가지수는 왔는데 이게 참 생뚱맞게도요. 코스피 200하고 선물지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왔다고 봐야 되냐 안 왔다고 봐야 되냐 할 때 일단 왔다고 봐줘야 돼요. 바라본 목표가까지 회기가까지 온 거라고 봐야죠. 이제 코스피 200하고 선물지수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이 싸움이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도주와 비주도주 차별 장세의 흐름 파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이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향후 하반기 또 내년의 전략까지 나오는 거고요. 또 현 시점에서 올 여름에 과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뭔가 찜찜한 게 자꾸 어깨를 확 찍어 누르고 있는데 그 찜찜함으로 갈 거냐, 순환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걸 오늘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코리안리, 특징 종목 코스피에서 코리안리가 빵 하고 뭐 한 장중에 올라갔던 흐름인데 한번 그것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보도록 하죠. 2013 주도주. 2013 주도주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2013년부터 새로운 게 됐잖아요. 우리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창조가 됐잖아요. 새롭게 시작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부터 과연 어떤 주도주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죠. 어제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건반재화. 금강재화가 아니라 구두. 건반재화. 자, 건축 자재 관련돼서 LG하우시스, KCC 있고요. 시멘트 성신양에 쌍용양에 있고요. 지방건설사 서한, 화성산업, 동원개발, 이게 대부분 다 영남 지방에 있는 거고요. 가구, 주방 가구 관련된 가구, 현대리바트, 한샘.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건설이라면 건설인데 원전 하나 생뚱맞게 들어가 있고, 한전 KPS,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게 하나의 어떤 주도주 섹터가 돼 있는 거고요. 한번 그 다음 거 볼까요? 요거를 한번 그 다음 거 보죠, 같이. 네. 반도체 관련돼서 SK하이닉스 갔고요. 이오테크닉스, 테크잉, TCK, LT베큐um, KC텍, PSK, 한미반도체, 원희가 EPS. 지금 막 메모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SK CNC, SK텔레콤. 요거 이제 하여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에 관련된, 뭐 얘네 꼭 반도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제 SK하이닉스의 그룹주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재화. 한미약품 유한양행. 당연히 제약에서 대형주, 최고의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그 밑단계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부광약품, 일학약품, 걔네만 있냐 등 기타 수루룩이 아니라 기타 수두룩 하죠, 제약주. 그 다음에 또 보면 제약 중에서 이제 가벼운 코스닥 쪽으로 오면은 바이오라든가 제약, 삼천당 제약하고 셀바이오텍, 기타 등등등 무지막지합니다. 왜 또 제가 저 삼천당 제약하고 셀바이오텍 갖고 나왔냐면, 가장 실적을 그나마 기반으로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실적 기반으로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올라온 종목, 실적 기반에서 올라왔던 거 두 개를 뽑아놓은 거고요. 대표로 오스테인 플란트, 의료기기, 비웍스, 그 다음에 메디톡스, 휴원스, 요거 이제 산성 LNS까지.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갑니다. 뭐 산성 LNS는 화장품 나와도 봐도 되고, 그렇죠? 꼽사리 껴있는 거죠. 여기 경계선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호텔신라, 하나투어, 레드캣 투어, 여행 관련주. 야 놀자 이거 있잖아요. 놀자 관련.
코웨이, AJ 렌터카, 렌탈업. 이 렌탈업은 잠깐만 제가 피력을 하면요. 과거에 일본이 불황이 왔을 때 활발하게 성장한 산업 중에 하나가 렌탈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꼭 그렇게 언급하긴 그렇지만,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미국,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웨이랑 LG 렌터카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렌탈. 그리고 유가에 힘입어서 올랐던 CJ 대한통운, 한진. 건반 재화가 현재 2013년부터 주도주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 정권, 지난 정권에서는 차화정이 주도주였잖아요. 그 주도주가 2011년도 언제까지 갔어요? 폭락 나오기 바로 그 직전까지 주도주가 갔죠. 무지하게 갔죠.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CJ그룹이에요. 글쎄요, CJ그룹이 처음에는 막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해서 막 엄청나게 이거 영향 있지 않을까 했지만 잘 그게 뭐 마무리가 되고, 또 CJ 관련 케이블 TV에서 많이 응원을 했죠. 창조경제 응원하면서 또 실적도 좋아졌어요. CJ, CGV, CJ ENN, CJ 시푸드, 프레시웨이, 제일제당, 오쇼핑, 헬로비전, 대형통운까지 CJ그룹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이번 2013년 주도주. 그럼 이거 차트로 볼게요. 이거 왜 차트로 볼 거냐면, 지금 이 주도주들이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2011년도의 최고점 때처럼 주도주들이 한번 차익 매물을 팍 맞이하는 시점에 올 거냐, 또 이들이 눌러주더라도, 이 주도주들이 많이 차익 매물 나와서 눌러주더라도 못 간 애들 있죠. 나머지 기타 수두룩하게 뭐 IT, 뭐 철강, 화학, 조선, 건설, 증권, 뭐 다 마찬가지, 은행, 자동차까지 그쪽 세타에서 어떤 순환이 나올 거냐. 만약 그쪽 세타에서 순환이 나오고 이 종목들은 뭐 부분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러면 시장은 2000포인트대 계속 지켜내면서 이렇게 하다가 순환한 종목들 더 잘 올라가면 시장은 더 올라가는 힘이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이 종목들이 차익 매물 나오고 그 종목들은 반등이 미약했다가 다시 같이 밀려버리면 시장은 변동성이 확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장세예요. 지금 시황 본다라는 게요, 거의 대다수는 시황 못 봅니다. 종목은 보죠. 종목은 열심히 한 종목 공부해서 보면 볼 수 있다고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차트로 들어갑니다. 보시죠. 차트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꺾인 것도 있고 안 꺾인 것도 있어요.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2014년도 시작한 것부터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라인 그려놓은 46,000원, 7,000원짜리에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47,000원 돌파해서 올라가야만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하지. 그렇지 못하면 저항인데, 제 눈에는 일단 저항으로 보여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요거를요, 이거 빨리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빨리. 자, SK CNC. 외봉에서 빠졌다가 주도주니까 눌림목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추세 엄청나죠? 2014년도 이 시점부터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올라갔죠, 이때부터. 지금 어때요? 꺾이고 있잖아요. 어딜 꺾어요? 20주의평 이탈해놓고, 기준선 이탈해놓고. 그러면 가격적으로 얘는 봤을 때 이 장대 거래 음봉이 터졌으니까, 장대 음봉 28만 원이니까 28만 저항으로 봐야죠. 돌파되기보다는. 그리고 장대 음봉의 하프 자리니까 26만 원대에서 7만 원이 또 저항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럼 이쪽은 얘네 두 개 꺾인 게 보이고, 한미반도체 가다가 외봉 빠졌거든요. 빠지고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다 밀렸지, 이게 잡히는 건지 밀릴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익 IPS. 네, 보시면 5,000원 쭉 갔죠. 한 3배 줬단 말이에요. 지금 빠졌다가 다시 급하게 올랐는데, 결국 지금 이 자리죠. 13,000원 싸움. 13,000원 자리를 또 내주면 가격 조정 오는 거죠. 지켜줘야 되겠죠. KC대. 빨리 봅니다. 반도체는 같은 흐름이니까. PSK 먼저 슬슬 꺾고.
이오테크니스 먼저 꺾어버렸잖아요. 반도체. 테크인, TCK, LOT-베큐um까지. 이제 LOT-베큐um과 TCK는 초반에는 못 가다가 이번 올해 반짝해준 거니까 얘는 좀 힘이 좀 더 뒤늦게 붙은 거라서 이렇게 강력히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가죠. LG하우시스. 얘 추세 꺾은 거예요? 안 꺾은 거예요? 차트로 갔다 봤을 때 기술적 가격에서 꺾었잖아요. 왜? 쌍봉 나오고 있고 거래량 터진 자에서 밀렸다가 리바운드 나왔다가 맞고 죽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이겠죠? 당장 이탈하게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LG하우시스. K시스. 마찬가지죠. 흐름이. 쌍용량에, 성신량에. 아직 곧 신고가를 내고 있으니까는 빠지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거고요. 현대리바트. 한샘. 주도주 중에 최고입니다. 2013년도 시작할 때 15,000원, 2만원대였는데요. 지금 30만원 찍거든요. 한샘이. 20배 나온 거잖아요. 지금 못 말릴 정도 신고가랑 가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몇 주 전에 터졌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둬야 돼요. 아직은 신고가니까 살아는 있는 상황이고요. 서한, 지방건설사들 얼마 전에 보였지만 서한, 화성산업, 동원개발. 얘네들 보면 여기서 화성산업이 거래량이 터져서 조금 삐레치게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유의해야 되는 가격대가 온 것 같고요. 한전 KPS, 원전 막 가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이제 제약주, 유한양행. 밸런스 똑같잖아요. 가는 게. 부광약품, 일양약품 다 신고가 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이 봉을 보면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나도 제약주야. 나 왜 빼놓니? 막판에 그냥 급하게 나가는 거라고. 뭐든지 급하면 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급한 거래량, 급한 장대양봉. 지금 같은 경우 이번 주만 일주일 동안 40% 넘게 상승. 그러면 지난주도 보시면 한 30% 가깝게 상승. 그럼 다음 주는 한 50% 상승할까요?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상승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되고. 오스테인플라트, 의료기기, 비웍스 같은 밸런스죠. 근데 비웍스도 거래량 전고점 돌파했을 때 거래량 터뜨리고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가격을 막 흔들어놓고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 메디톡스, 휴원스 가격이 어때요? 최근에 들어서 좀 멈췄죠. 장대양봉 상승 나오고 나서 좀 가격이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단 제약, 셀바이오텍.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갑니다. 셀바이오텍도 잘 보세요. 이게 기준인데 요 거래량 터졌죠. 터진 자리에서 왔다 갔다 등락하는 가격 싸움 하니까 거기를 저항받고 밀리는 과정이 되는 흐름인지 주목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한국콜마 이 싸움 한다고 했죠? 힘겨루기, 호텔신라, 하나투어, 레드캣투어. 레드캣투어는 벌써 꺾어서 흔들어 놓고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웨이 마지막이에요. 고점 찍고 슬슬 내려오죠. AJ렌터가 벌써 슬슬 내려오고 있죠. 자, 현재 이 모든 종목들 주도주, 아직 CJ그룹은 빼겠습니다만 종목군들이 외봉으로 가는 종목도 있지만 꺾고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럼 주도주의 외봉과 쌍봉의 힘이 조금씩 나오는 거 유의하셔야 될 시점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안 가고 있죠. 안 가는 종목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면 시장이 계속 뭔가 돌아가는 건데 못 나와주면 같이 밀리겠죠. 뭐. 그거를 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하반기에 중요한 거예요. 순환이 결국 나오느냐 안 나오고 얘네만 더 가느냐. 얘네만 더 가면 지수는 결국 삼성전자 플러스 이 종목들군 갖고 올라가는 거게 되니까 상승이 제한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우리가 계속 구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리안이는 이제 오늘 뭐 올라갔다 내려오는 어떤 흐름 그동안 계속 언급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됐을 것 같고 이제 코스닥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보여주시죠. 코스닥 포인트는요, 야금야금.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 7월 1일 날 한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7월 1일 날 뭐라고 했어요? 747.48이 시가저가인데 올라가는 건 좋은데 아직 고점이 어딘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디를 가든 하여튼 그 자리는 다시 저점을 깨려 내려와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영일방일 제가 좋아한다고 했죠. 사자성어. 특히 투자할 때, 매매할 때. 올라가는 거는 야금야금 즐겨치다가 또는 버릴 건 버리다가 내려오는 모습에 또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할 때를 찾아야 되는 거죠. 7월 달에는 코스닥. 크루셜텍, 예스24.
예스비스는 영업이익 주목하자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그 도서정가제 이후에 크루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나요? 크루세텍을 보니까요. 7.54% 움직입니다. 왜 올라가는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크루세텍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월 30일부터 며칠 전부터 뉴스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죠? 보시면 중국 카웨이 메이주폰에 크루세텍 지무인식을 탑재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 뉴스가 나오면서 크루세텍이 지금 어떻습니까? 반등은 정확히 그 시점부터 보여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뉴스 나왔죠. 그럼 뉴스 나오면 요즘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죠. 단기 매매하기가 좋다. 왜? 30% 확대되니까 그날 아침 저점, 하여튼 아침 저점이죠. 아침 시가랑 저점을 깨지 않으면 촥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6월 30일 날 기사 나오고 오늘 또 기사 나왔어요. 이건 뉴스가 아니죠. 며칠 전에 나온 뉴스니까 재탕해 먹는 뉴스죠. 네? 그러면 오늘 같은 따다닥 치고 나오면 벌써 거래량이 사거래 연속으로 터졌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뭐예요? 단기 매매하셨던 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시점이죠. 뭐 추세적인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뉴스를 갖고도 단기 매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보도록 하죠. 국민투표 이제 결과는 모릅니다.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저는 요게 역사적 의미라는 거 하나 부여하고 싶어요. 어떤 역사적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15년도는 공산주의입니까? 좌파 빨갱이 시절입니까? 간첩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냉전 시대가 이념의 냉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스파이들이 있겠습니다만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신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신자본주의 시대의 첫 금기 사항을 깰 만한 그리스가 될 거냐 아니면 너희들도 어쩔 수 없어. 신자본주의 시대에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채권단을 수용한다는 얘기고 만약 그 금기를 깨려고 한다면 반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 결과의 시장의 영향 이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첫 시발점 금기를 깨고서 신자본주의 시대에서 정말 혼자서 고립되는 새로운 세상을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이 범주 안에 들어와서 이 사회 전 글로벌 어떤 질서 안에 들어와서 계속 경제 활동을 할 거냐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경제학자분들이나 경제 관련된 분들이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추경 예산 이게 중요합니다. 보도록 하죠. 추경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연합뉴스발인데요. 추경 11조 8천억 포함해 국가돈 22조 원. 아유, 저 돈 좀 우리한테 주시지. 요 앉아 계신 분들이 발표했는데 우리한테 그냥 직접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뿌리지 말고 딱딱딱 너 1억씩 가져. 이런 식으로. 참 좋겠는데 잠깐 여담을 해본 거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딱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 글귀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관리일 재정 수지 비율은 애초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1%에서 3%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이 추경을 발표해놓고 관리재정 수지에 대해서 악화될 것으로 먼저 예상을 했어요.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좋아질 리는 드물겠죠. 왜냐하면 안 좋고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얼마 전에 6월 30일 날 보여드렸죠. 통합재정 수지 이거. 매 5년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발표했던 시점이 증시 고점일 경우가 이상하게 일치했다더라. 일치했더라 이거죠. 제가 그걸 강조해드렸던 거잖아요. 이거를 올해 하반기는 최고의 화두가 될 겁니다. 이게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본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수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장중에 좀 훌렁이 아니라 출렁거렸죠. 중국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 근데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이 구간은. 근데 어제 제가 단기 상승 공간 조금 남은 듯. 조금 남은 게 38.2 만나러가는 250에서 38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2주 동안에 여기를 좀 만났다가 눌릴지 아니면 먼저 눌렸다가 또 왔다 갔다 해줄지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7월 달에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의미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내려올 때 이 저점은 95% 저점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 지워버리고 7월 달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7월의 저점과 7월의 고점이 3거래일 동안 나왔잖아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둘 다 가짜입니다. 현재 시점 정확히 1시 26분 이 시점에서 지금 7월에 나온 고점도 가짜고 저점도 가짜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양방향이라는 얘기잖아요. 한쪽으로 힘으로 확 쏠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유유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넘어가면요. 레버리지는요. 제가 300원을 회기 자리로 250원 회기 자리를 보고 있는데 좀 답답해요. 코스피 지수는 왔는데 코스피 200하고 선물이 안 와서. 그래서 오늘 전략을 좀 얘기를 합니다. 정정의 전략을 얘기하면 지난번에 부분 팔아먹어 좋다. 안 팔아먹고 냅둬도 괜찮다 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50% 이상에서 60% 이상은 다 팔아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 좀 더 가면 갖고 있는 거 즐기거나 없으면 무포지션이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더 가면 가나 보다 하고 다음 전략 확보에 나올 때까지 일정 부분 많이 좀 팔아두시는 게 낫지 않겠나? 예. 그리고 다음 주 가면 이제 좀 더 올라가면 다 팔아먹고 좀 보여야 되겠죠. 새로운 전략은 다음 주 중이나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관망하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110포인트대에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 어디서 누가 더 잘 팔아먹을지에 대한 고민만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얘기했던 처음에 왜 주도주와 비주도주 밸런스 했냐면 저런 주도주들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뭐예요? 가파르게 가질 못하잖아요. 계속 갇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2013포인트를 이 자리와 1980포인트를 하반기에 저 주도주들과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는 흐름일 거고 그렇지 못하고 저 주도주들이 갑자기 고점에서 빠바방 하면서 흔들리면 시장은 다시 눌림목 나오는 겁니다. 그 눌림목이 아니라 눌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눌림에서 또 이탈을 할지 여부까지. 그래서 7월 달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끝으로 아직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이 어느 시기 때와 굉장히 유사한 포지션과 방향이 아니라 포지션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걸 언급할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또 차분하게 지금은 레버리지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먹을 거 팔아먹어 가면서 관망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